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무너지는 우크라이나 방어선, 미국과 중국이 최악의 외교 관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중국 은행에 제재를 때릴까 다음 주에 관심사입니다. 먼저 독일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독일의 어느 도시인데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자 지구의 휴전, 이것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일 시민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대학의 학생들이 점거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은 이렇게 대규모의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가자 지구의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이제 국가로서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주권을 인정해주고 독립을 시키자. 이런 이제 시위가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숄츠가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시민들은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 내에는 한 10% 정도 그 정도 되는 터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 독일인들도 여기에 조인했습니다만 이 압도적인 다수는 독일인들입니다. 이렇게 독일 시민들이 나와서 가자 지구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숄츠 총리, 그리고 숄츠 총리의 부인입니다. 와, 떡대가. 그래서 이 숄츠 총리 부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가자지구 남쪽입니다. 가자지구 남쪽, 라파. 이쪽에는 이제 이집트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국경을 면하고 있죠. 이스라엘군이 이 라파를 공격해서 국경지대를 장악한다. 이때는 국경의 문을 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군은 가자 난민들을 이집트 땅으로 쫓아낸다. 이런 루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의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자 난민들을 이 시나이 반도로 다 쫓아내자. 이집트가 그것을 오케이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자 앞바다에 게스전, 유전지대 그리고 가자지구 해안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기에 리조트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것 때문인지 어쨌든 서유럽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측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라파에 침공한다면 헤즈볼라가 직접 나서서 저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지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헤즈볼라는 어젯밤 이 메론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레이더 기지가 있는 메론산, 여기 이제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아이언돔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쏜 로켓포가 그대로 이 메론의 레이더 기지에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ATGM, 특히 이 정밀 조준에서 공격을 할 때는 대전차 미사일이죠. 정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별다른 방어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아이언돔은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메론 기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닌가, 레이더 기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입니다. 이 슬픈 7원호가 올렸는데 메론에 있는 이제 레이더 기지, 이 공군이 만든 레이더 기지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completely destroyed 됐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쭉 공격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파괴해 왔습니다. 결국 이 기지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지, 메론에 있는 레이더 기지, 여기에 건설 비용이 하나로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의 귀중한 군사 자산을 헤즈볼라는 조악한 이제 로켓포나 그리고 ATGM 이런 것으로 이제 파괴를 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북부 그리고 이제 레바논 남부 이 헤즈볼라와 충돌하는 이 지점, 여기에서 이스라엘 측 피해, 경제적인 피해도 그렇고 군사 자산 피해 상당히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멘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선박에 이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 선박에도 미사일을 날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MQ-9 3천만 불짜리 드론입니다. MQ-9 3천만 불짜리 드론을 이란제 미사일로 요격을 했습니다.
뭐 이란제 미사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359인가 그러는데 공중에서 로이터링 하다가 그 다음에 목표물을 보면은 바로 날아가는 그런 이제 이 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잔해들 지금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아가서 MQ-9 드론을 파괴하고 그리고 뭐 그 파편들 이렇게 수거하는 모습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 시리얼 넘버니 영어로 쓰여진 것들 이런 것도 다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드에서 공식적으로 미군이 나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차드에 있는 미군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뭐 200명 정도인데 이들이 떠난다. 차드 정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떠난다. 지금은 떠나지만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것은 미국의 바람이죠. 차드 정부는 단호합니다. 차드는 작년에 이미 하나로 한 13조 원 규모의 엑슨모빌이 투자한 유전지대 뭐 설비 이것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랑 거래 안 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 차드에서 뽑아낸 것은 뭐 수단이나 리비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다. 지금은 리비아 쪽에 있는 이제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 이들과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은 골머리 아픕니다. 뭐 이거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미국은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미중 관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순화해서 나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전달했다. 이 미국 언론, 주류 언론을 보면은 굉장히 미국 중심적입니다. 뭐 다른 나라를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SNS나 이런 데 뒤지면은 중국이 이번 블링컨 방중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해하는지 그리고 뭐 시진핑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털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블링컨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지금 베이징 공항입니다. 여기에 중국 인사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링컨은 이제 주중 미국 대사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얼굴에서 이 불쾌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안토니 블링컨은 중국에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 가서 협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공갈 협박이죠. 자, 안토니 블링컨은 중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첫 번째, 러시아와 비즈니스 하지 마라. 두 번째, 틱탁은 미국에 팔아라. 미국이 왜 이렇게 틱탁에 집착할까? 미국 내에 이제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자체에 미국의 인텔리전스 커뮤니티가 어떤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과거 방송에 만들었는데 유저들이 어떤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뭐 중국이 핸들링 한다면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한다면 여기에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만 해협에 대해서 현상 유지해달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도 원하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서 바로 이제 무력으로 무언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필리핀과 지금 남사군도죠. 자, 이 문제를 다투고 있는데 필리핀의 영유권을 인정해달라. 이것은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영유권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 국채를 계속 사라. 중국은 안 사고 있습니다. 자, 소량이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섯 번째, 과잉 생산 설비를 줄여라. 이것은 중국의 경제 규모, 산업 생산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멕시코에 펜타닐 원료를 수출하지 마라. 자, 지금 레토릭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펜타닐을 멕시코에 수출해서 그게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지만은 뭐 저도 사실 그런 내용으로 과거에 방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중공을 비난했죠. 그런데 펜타닐 자체가 멕시코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미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뭐 중국은 당연히 부정하겠지만 미국 역시 그런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펜타닐의 원료가 멕시코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멕시코 대통령, 암로 대통령이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펜타닐이든 뭐든 그것과 연관된 원료를 중국으로부터 사오지 않는다. 펜타닐은 말이야, 미국 너네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 펜타닐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멕시코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미국 정부는 최근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원료가 이제 멕시코로 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멕시코 대통령은 그것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은 펜타닐의 상당 포션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 몰래 보내는 것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보다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음표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란의 오일을 사지 마라. 이것은 당연히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중국은 살기 위해서 오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계속 오일을 사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중국 내에서 이 중국 법을 위반한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겠죠. 이들을 석방해라. 이렇게 이제 9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의 답은 F 오프입니다. 꺼져 임마 이 뜻입니다.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어제 좀 놀라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이제 이 의정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걔 언제 가냐? 걔 언제 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성말한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의정관이 네, 오늘 밤에 갑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블링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야, 걔 언제 가냐? 이 뜻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가신 놈이 똥파리가 하나 날라왔다는 거죠. 자, 이 블링컨을 만나서 시진핑은 블링컨에게 발언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너는 왜 말이야 이 말했다가 또 미국 가서는 딴짓하냐. 일단 이것은 상당한 외교적으로 굉장한 모욕입니다. 두 말 했다는 거죠. 혓바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A라고 이야기해놓고 다른 데 가서 B라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시진핑이 블링컨과 이제 미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블링컨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블링컨은 왕위를 만났을 때 미국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자, 영문으로 번역된 거 나옵니다. 야, 걔 언제 떠냐? 오늘 밤에 떠납니다. 이렇게 의전 비서관이 답변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야, 걔 언제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은 중국이 촬영한 겁니다. 중국이 촬영해서 세계 언론에다 그냥 다 공개를 한 겁니다. CSPN은 미국의 이제 이 정치 관련된 방송입니다. 미국에도 다 자료를 준 거죠. 이게 중국의 속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관리는 단 한 명도 공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링컨이 중국에 가서 상당히 심각한 협박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일단 협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국의 은행들, 그 중에 이제 몇 개 은행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상은행이다. 엄청난 은행이죠, 사이즈가. 이런 은행에 어떤 제재를 때린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진짜 미국이 중국 은행에 제재를 때릴까?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형 은행을 통해서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전체 금융기관에 제재를 때리지 않을 겁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바꾸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 중국 은행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 여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자, 계좌를 바꾸게 되고 분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은행과 관련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중국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겁니다. 이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두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란 오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란 오일 수출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서구는 이란에 제재를 때렸습니다. 이란 석유의 거의 대부분 91%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베네수엘라로 일부 갑니다. 2017년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란 오일을 샀습니다. 경제 제재를 때리기 전입니다. 중국은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베를리너 자이퉁 독일 언론입니다. 독일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중국 관리가 유엔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노르스트림은 사보타주다.
이것은 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들고 나온 거죠.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블링컨은 CNN과의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계속 어떤 무역 거래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특이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2016년에는 이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개입했다. 이런 거짓말을 민주당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24년에 중국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이것을 핑계로 이제 중국과 어떤 충돌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제재를 감수하는 이유,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당연히 생존이죠. 미국이 중국에 가서 이야기한 거 심플합니다. 야, 시진핑아, 우리가 네 목은 나중에 자를 거야. 그런데 푸틴 목 먼저 자를게. 그러니까 우리 돕고 그다음에 너는 저기 가서 이제 목을 씻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네 목 잘라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이 푸틴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을 조져줄게. 이렇게 미국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고 저기 가서 목을 씻고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중국 역시 미국의 압력에 정면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베이징은 이 서방이 중국을 가두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동원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까지 하수인이 되는 거죠. 러시아가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힘이 없는 핫바지 나라가 될 겁니다. 이때 서구와 미국은 이렇게 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구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인도나 이런 나라들 벌벌벌 떨면서 미국에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목을 조일 대상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받아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링컨이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중국은 많은 군사용 물품을 이제 러시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드론, 헬멧 조끼, 공작기계, 라디오. 분명히 중국이 러시아와 교육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 우크라이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의 제재를 이미 때렸죠. 그리고 추가로 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임박했지만 중국은 불사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심플합니다. 러시아를 먼저 주저앉히고 그 다음 중국을 해체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의지입니다. 브라이언 벌레릭 빡빡이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의 무역 관계를 단절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eliminate, 제거하겠다. 이것을 중국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이 워싱턴 DC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무너뜨리고 중국도 무너뜨리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중국은 받아치는 거죠. 미국의 뜻대로 될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게임에서는 미국이 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극화 시대가 열릴 것 같죠. 물론 미국은 엄청난 이제 부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등 국가의 위치를 놓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영향력을 투사해서 미국 마음대로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 이것은 힘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만이나 필리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 전쟁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올인하는 이 시기에 중국은 아프리카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의 활발한 투자 때문에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이상 서구를 믿지 않는 거죠. 서구는 우리의 자원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은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친구 러시아는 당연히 과거에 이 아프리카의 독립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는 점점 러시아와 이 중국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러우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은 많은 금액의 이제 예산을 책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무기는
이 아주 비싼 소량 무기입니다. 소량만 생산하고 부티크 무기죠. 자, 이런 무기가 한 발 한 발이 어떤 효과적인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부탁하는 건 155mm 포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죠. 자, 이 하이마스나 어태컴스 이런 것을 쏘았는데 뭐 10발을 쏘면은 9발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10발이 다 떨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155mm 포탄이죠. 포탄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있어야지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부티크 무기, 날아다니는 람보르기니를 만들었는데 전쟁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GLSDB를 보냈습니다. 유도 활강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GPS 제밍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냥 3000%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타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LSDB 거의 대부분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UMPK 활강 폭탄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밍에 아주 강하고 이 서방의 무기는 러시아의 제밍에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전파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패를 했다는 거죠. GLSDB는 뭐 거의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활강 폭탄에 들어가는 보드입니다. 앞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보드는 러시아 활강 폭탄 모듈에 들어가는 글로나스 GPS 유도 암호화 군사 채널용 위성 항법 모듈입니다. 코메타 보드를 방해하려면 8개의 간섭 소스가 필요합니다. 서방은 그런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신 글로나스 K2 출시로 CP가 약 0.5m로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러시아는 서구의 전자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예전부터 잘 갖추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어떤 이제 항법 유도 장치,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칼리러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무기보다 뛰어난 선진 무기, 이 선진 무기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이것은 실버 불렛이다. 은빛 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LSDB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GLSDB를 무력화했습니다. 전자전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무효화했습니다. 다른 서방의 기적의 무기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어태컴스, F-16도 다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서구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제 서구의 군사 기술 우월,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신화라는 겁니다. 오만해가지고 서구가 함부로 이제 덤볐다가 군사적 파멸로 달리지 말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완전히 후방으로 빼기로 우크라이나군이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이제 열 추적 이런 데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열 화상에 다 파악이 되죠. 그래서 너무 쉽게 포착되고 또 ATGM 맞으면은 깨지고 뭐 장갑은 두껍죠. 뭐 무거운 탱크니까요.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후방으로 다 뺐습니다. 뭐 후방에 뭐 도시 같은 데 이렇게 두고 그냥 포사격용으로 쓸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 심플리시우스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부대는 우크라이나 68 기계화 사단입니다. 정예부대입니다. 이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항명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지금 서구는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지금 장병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너무 지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이 전선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항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이 곳곳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이렇게 몇 개의 마을을 점령을 하고 있죠. 그동안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진격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방어진지가 쉽게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전기로 이렇게 어떤 주파수가 있죠.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지점에 항복하겠다. 그리고 무기 들고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빨리 하고 또 도망갈 사람들은 빨리 후방으로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격을 하고 마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디비카 조만간에 차소비아르도 점령할 것 같은데 여기를 점령하면은 크라마토스크까지 이제 바로 달리게 되죠. 그리고 하리키프역 쿠피안스크에서도 러시아군이 활발하게 이 진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제 독일 기업 보시죠. 그리고 이탈리아 기업 아리스톤 자회사 러시아 내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템포럴리 잠정적으로 뭐 어떤 러시아 측에 기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몰수가 아니죠. 일단 뭐 동결이나 압류 같습니다. 이 서방의 움직임,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 내에 있는 서구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그것은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금융자산 몰수도 국제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법은 국제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여인은 노래를 아직 부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뚱뚱한 여인은 바그너의 오페라 니베룽겐의 반지죠. 마지막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이 뭐 소프라노입니까? 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보통 좀 통통한 여인이 나와서 소프라노가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노래죠. 러시아는 아직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미묘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러시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구전 그리고 소모전 이것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예산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것은 러시아의 이제 이 비용입니다. 지출이죠. 그리고 파란 것은 러시아의 레베뉴 수입입니다. 쭉 보시면은 수입 곡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매우 경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점점 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해도 1년에 이제 1몇 트리리언 달러로 벌어지고 있죠. 미국의 공적 부채는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경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장기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의 어떤 자산, 그들의 경제적인 역량, 군사적인 역량을 우크라이나 땅에서 소진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구가 러시아를 소모시킨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러시아 군사도 병사도 일부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미미합니다. 견딜 수 있는 어떤 복구 가능한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완전한 괴멸 상태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서구가 대규모 병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병력도 오지 않습니다. 일부 찔끔 보내서 도와주는 흉내를 내고 우크라이나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전으로 소모전으로 이렇게 계속 갉아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러시아는 미국이 통과한 610억 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야, 웃기지 마. 지금까지 너희가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것도 다 깨졌는데 그 610억 불 그거 다 들고 와도 너희들은 안 돼. 지금까지 미국과 나토는 총 한 3천억 불 정도 이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투자했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군대도 몇 개씩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부대를 만들었죠. 그거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610억 불, 그중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140억 불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슬픈 치르노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 러시아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이제 소모시키고 마을을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슬픈 치르노는 하르키프나 이런 곳을 바로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나토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군이 키예프나 하르키프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들은 게릴라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 전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의전을 수행할 건지 그 계획표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서구 주류 언론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게릴라전으로 러시아군을 도시로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서 게릴라전으로 타격을 하겠다. 이런 플랜을 수립하고 이제 전쟁을 유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 빠졌습니다.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희생을 무릅쓰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도시들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저도 슬픈 치르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장 대도시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 벌판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을 벌판으로 유인한 다음에 파괴해 나갔다. 이것이 러시아의 장군 스로비킨 장군이 이 덕트린을 꺼내들고 이제 이 전선으로 이 우크라이나 군들을 유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서 필드에서 이들을 파괴해 나갔죠. 이것이 러시아를 승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픈 치르노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이 아니고 프랑스 군인이다, 독일 군인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울고 불고 그리고 이제 빤스에 똥오줌을 지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뭐 미군이나 프랑스군, 독일군이 들어오면은 똥오줌 지리고 이제 울고불고 다 도망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슬픈 치료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토군이 들어온다면 러시아의 파괴 작업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러시아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런 필드전, 지상전에 있어서 지금은 이 대륙전입니다. 대륙전에서 러시아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인, 이렇게 치르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수로비킨 장군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윌 슈라이버는 자,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오데사나 그리고 하리키프보다는 오데사가 더 쉬운 타겟입니다. 하리키프는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데사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데사를 겨냥한 어떤 작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윌 슈라이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비킨 장군이 다시 이 로우전에 뛰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수로비킨 장군은 러시아를 어떤 이제 전략적인 전술적인 우위, 높은 고지위에 올려둘게 한 그런 이제 유명한 명장입니다. 바로 이 수로비킨 장군이야말로 이번 로우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헤르손이나 그리고 하리키프 옆에 뭐 이지움 이런 데서 대처를 하지 않고 일단 뒤로 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선을 만들고 이들을 유인을 하는 겁니다. 유인을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하는 작업을 제안을 했죠. 수로비킨 장군은 2022년 9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의 귀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겠다. 자, 이 도시로 들어가서 치고받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도시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전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호 방어선을 만든 다음에 유인을 해서 파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수로비킨 장군 덕택에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죽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돌아갔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력은 총체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뭐 미국과 나토가 계속 도와줘서 또 이제 땜빵을 하고 이렇게 버텨오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위에, 뭐 거의 승리 위에, 고지 위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수로비킨이 돌아와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이 윌 슈라이버는 큰 것을 할 것 같다, 뭐 시리아에서처럼 큰 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버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